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주말간 59K 저점을 갱신하고 횡보 후의 기술적 반등이 한 차례 나와줬습니다. 물론 이 RSI, 상승 다이버전스 등 저점 신호가 나와주면서 기술적 반등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진짜 상승으로 보기에는 해소되지 않은 리스크들이 더 크게 남아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반등을 우리가 진짜 반등으로 해석하려면 시장의 돈, 유동성이 결국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뚜렷한 유동성 유입이 전혀 안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데, 이 바닥으로 작용했던 60K를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TF 유출세가 이어지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 또한 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기관들과 고래들은 매수 버튼 안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번 달 16일에서 17일 미국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죠. 그동안 이어졌던 전쟁 리스크 속에서 금리 동결은 둘째치고 최악의 경우 금리 인상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약세를 보이며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이 상승분 우리가 조금 먹겠다고 롱 버튼 잘못 눌렀다가 세게 물릴 수 있는 굉장한 위험한 자리라는 거죠. 제가 그냥 이 하락만 보는 쇼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를 받더라도 오히려 확실하게 쌍바닥 나오는 자리에서 이 지지받고 반등 확인 후에 매수 받는 게 가장 유리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의 차트를 보시면 저점 신호와 함께 한 차례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반등을 우리가 진짜 반등으로 보기에는 근거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오히려 여전히 하방의 압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조정 구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큰 구조에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이 날봉 기준으로 넓게 보시면 지난 2월달이 60K까지 바닥을 찍은 하락 이후에 파동상 이 상승 1파가 나와줬고 2파 조정 구간에서 A, B, C로 짧은 조정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점이었던 82.6K를 찍는 상승 3파가 나와줬는데요. 여기서 세부 파동 5개까지 모두 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이 4파 조정 구간이 나와주는 건 정석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하락분이 2파의 저점 구간을 깼죠. 이 자리가 65K였습니다. 정석적인 반등이 나와줄 자리를 전부 다 깨버리면서 상승 구조를 이어갈 수 있는 관점은 폐기됐고, 이 추가적인 하락분에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진행 중인 이 4파 조정 구간을 좀 4시간봉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4파 조정 구간을 보시면 그전에 이 큰 파동 2파 조정 구간에서 단순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동 교대 법칙상 이번 4파 조정은 굉장히 복잡한 복합 조정으로 형식이 나와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4파 조정 구간이 WYZ로 이어지는 3중 복합 조정 콤보 구간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Z파 조정 구간이 길어지면서 이 하락의 추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Z파 조정을 단순 조정으로 예상했을 때 이 하락분은 통상적으로 첫 번째 W 파동의 1대1 비율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W파 조정 때 만들어졌던 하락 채널 밑으로 한 차례 더 채널을 연장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하지만 이 채널 아래로 한 차례 더 밀리면서 여기서 캔들 몸통 기준으로 단기간에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2차 패닝셀 나올 거다까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전에도 이런 채널 상단을 보시면 계속해서 캔들이 저항 맞고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몸통상에 확실한 돌파가 안 나와주고 꼬리만 맞고 이렇게 떨어진다? 매수세가 전혀 못 받쳐주니까 결국 하락분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단기간에 올라타지 못하면 2차 패닝셀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자리에서 돌파해주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숏 포지션 수익들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차트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들 또한 하락의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조정 구간에서도 이런 진입 자리들 나와주면서 이 손익비상 숏 포지션 들어갈 자리는 맞지만 사실 이 정도 큰 하락이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고요. 진입과 동시에 스터디방에서 공유드리면서 현재는 분할 익절 해드리고 나머지 물량만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터디방 보고 진입하신 구독자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직관적인 진입 자리나 관점 공유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스터디방 직접 입장해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일단은 우리가 65K 자리 그리고 61K 자리에서 분할로 익절을 해드리면서 이전 저점으로 작용하던 이 60K 부분까지 깨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승을 진짜 상승으로 보기에는 아직 근거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시장의 유동성이 전혀 들어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차트의 구조뿐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들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데이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일간 데이터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5월
중순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양의 기관 자금 이탈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이러한 ETF 자금의 유출세가 나온다는 건 블랙록 같은 대형 운용사에서 이 현물 매도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시장에 강한 매도세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매도세로 인해서 60K 바닥 깬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결국 이 59K 부분을 터치하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와줬는데, 그럼 지금은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매도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직관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이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죠. 기관들과 고래들의 매수와 매도 물량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보는 법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초록색 양수를 기록할 때는 미국 기관들과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웃돈까지 쥐어가면서 미친듯이 매수하고 있다는 증거고, 반대로 이렇게 빨간색 음수를 기록할 때는 기관들과 고래들이 본격적인 수익 실현 매물과 함께 개미들에게 물량을 사정없이 떠넘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뜯어봤을 때 지난 4월 중순부터 이 비트코인이 82K 고점을 찍으러 가던 과정 속에서 이 초록색 양수 지수가 탄탄히 받쳐주면서 기관들에 의해서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82K 고점을 찍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흐름 어떤가요? 이 음수로 꺾이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한 음수 영역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59K 저점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리미엄 지수 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도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유입세는커녕 이 매도세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매도세가 어디서 멈출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롱 포지션 적극적으로 담을 수가 있을까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는 자리, 이렇게 프리미엄 지수가 양수를 꺾일 때 그때 우리가 롱 포지션 눌러도 늦지 않다는 거죠. 또한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 16일부터 6월 17일 금리 결정 발표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 고유가 시대에서 이렇게 보여줬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금리 동결은 둘째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 캐비너시 의장의 첫 번째 금리 결정이죠. 당연히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시장에 이런 기술적 반등 나오더라도 이걸 진짜 상승으로 가져갈 명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쌍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이런 자리에서 유동성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진입을 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죠. 결국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는 이 하방의 시나리오에 우리는 대응을 하면서 롱 포지션을 보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과 매수세 확인해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제 영상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화해서 올라가는 영상이죠. 영상만 보시고 이런 진입자리 나왔을 때도 확신이 없어서 분명 못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이런 진입자리에서 고래들 실시간 체결량, 온체인 데이터들까지 변화보면서 실시간으로 진입자리 분할로 싹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이 하락만 보는 쇼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저점 구간에서 페닉셀 나올 때 알트코인들 이 단기적으로 수익 안겨드렸어요. 이 저점 잡아드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런 타점이랑 온체인 데이터, 이렇게 실시간 뉴스들 왜 돈도 안 받고 이렇게 무료로 다 퍼주는 거냐? 나중에 뭐 리딩방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제가 팩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 자선사학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키우려고 영상 찍고 스터디방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튜브 채널 가장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 뭘까요? 이 말로만 차트에서 그냥 주저거리는 게 아니라 제 돈으로 직접 매매하면서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구독자님들 눈앞에서 다 인증하고 정확하게 진입과 동시에 포지션 공유드리면서 수익으로 증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 보고 믿음이 가셔야 영상도 계속 보실 거고, 이 영상 반응이 좋아야 결국 알고리즘을 타고 채널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입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면서 입장하실 때 돈 한 푼 안 내셔도 되고 들어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도 결과만 가지고 떠든다? 이 스터디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 남아 계실 이유 전혀 없겠죠. 대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스터디방 입장하실 때는 제 채널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결국 저도 이 채널 성장시키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제 돈도 걸려있지만 이 채널도 키워야 됩니다. 자, 아무튼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영상 하단에 제가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남겨놨습니다. 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이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이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또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조정 4파가 진행 중인 와중에 이 복합 조정으로 Z파 조정이 59K 저점을 깨는 무빙이 한 차례 나와줬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이 RSI 상승 다이버전스와 함께 이 기술적 반등 나와줬지만 진짜 반등으로 보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아직 전혀 안 들어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차트 구조뿐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도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아직까지도 음수를
기록하고 있었죠. 이 매도세 여전히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물 ETF에서 유출세가 나와주고 있고 이런 기관들의 매도세에 개미들도 지금은 포기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트코인 매매하면서 이 나스닥 차트 같이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한 번에 이 5%가 빠지는 하락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또한 이 59K 저점 갱신했죠. 이러한 하락분 나오는 건 당연한다는 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됐던 그 전의 반응들입니다. 이 나스닥은 말도 안 되는 상승분과 함께 연일 고점들을 갱신해 왔어요. 결국 나스닥을 따라가는 비트코인 또한 이러한 낙수 효과를 받아서 상승분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러한 강한 상승분에는 둔하게 반응하고 이러한 눌림 자리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전형적인 약세의 구조에서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 비트코인 시장 자체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당장 여러분들의 주변만 보셔도 지금 코인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많이 없으실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나스닥이 고평가 구간인 만큼 의미 있는 조정폭 나와준다면 비트코인 2차 패닉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서 우리가 롱버튼 누릴 필요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차트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까지 활용하면 이러한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만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이러한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하방의 움직임 대응하면서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